청장님. 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냥 흔히 아무것도 없나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에 의해서 저는 청장님 그런 태도가 고쳐야 된다 보는 게 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장의 답변이지. 뭘 그런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장님? 제가 저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청장님 수사를 해봤어요? 저건 제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발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희가 면세점을 처음에 공개한 이유가 저런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면세점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저 면세점을 말한 게 아니고 네네. 선정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날 관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각 분야 전문가 구성된 특허 심사에서 그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저거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자기 자식이 하는 일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수사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을 들어가서 물어봐도. 그러면 그런 여부를 살펴서 검증하겠다는 게 기관장의 자세지 뭘 변호사처럼 뭘 알아서 다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까? 총리가 이렇게 시켰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이게 이틀 만에 도대체 미르재단, K재단의 돈을 이렇게 800억을 어떻게 모금이 되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대한항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율이 1000% 넘는 기업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 억씩을 내냐고. 이거를 다 이유가 있고 면세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낸 거고, 충분한 검사로 말하면 수사의 단서가 다 보이는 사안 아니냐고요. 이게 안종범이 개입했다는 녹이 나오고 있고, 이 최순실이 청와대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위치에 있는 최순실이 개입된 걸로 나타나면 이것은 포괄적인 알선 수재,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범죄 행위. 이 문제를 철저히 살피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 명단을 면밀하게 제가 볼 테니까 일단 빨리 말씀드린 대로 이 보충 질의도 할 수 있도록 다 제출해 보세요. 어제 감사원이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 감사 결과 발표했는데, 관세청이 직접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또 관련 서류를 파기까지 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 이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여기가 면세점 사업하는 대기업들의 로비 통로로 이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는 점수까지 조작해서 롯데 면세점을 못하게 문을 닫게 만들고, 반대로 2016년에는 또 특혜를 줘서 롯데 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본질이 뭐예요? K스포츠 미르재단 돈이 불과 이틀 만에 그 400억, 수백억이 넘는 돈이 모이고, 예. 또 바로 이 법인 등기가 그렇게 막 회의록까지 복사해서 또 조작하듯이 해서 이게 통과된 것이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작년 9월 20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황교안 총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이었죠. 예. 아니, 최소한 그 검사와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다 뻔뻔하게 다 뭐 법과 절차에 따라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냥 권력의 힘만로만 된 게 아니라 당근을 준 거죠. 그 대가를 줄 테니까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정확한 뇌물 공여 그 관계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사람 순서대로 1차, 2차, 3차에 정확히 면세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롯데가 돈을 제대로 안 내니까 면세점 그렇습니다. 허가 안 내준 거고, 네. 2016년에는 롯데가 돈 내니까 특혜 줘서 또 허가 내준 거고.
그렇습니다. 무슨 구체적 내용들은 이제 파악해야겠지만 그 돈 낸 순서대로 롯데가 돈을 안 냈다기보다도 더 돈을 많이 낸 거죠. 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가 순서죠. 돈을. 삼성이 신라 매수점 들 때 454억을 냈는데 예.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에 79억을 냈습니다. 예, 예.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썩썩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뭔가 이런 대가가 있으니까 낸 거고 예. 한화 갤러리아가 75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이 삼성 신라와 이 한화 갤러리아가 1차 면세점 선정을 받은 거고. 예. 그리고 2차 면세점 선정 때는 신세계가 100억을 냈고 두산이 46억, 호텔 신라가 45억, SK 네트워크스가 68억을 냈습니다. 예.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개입을 직접 해서 돈을 주고 받았으니 네. 이렇게 대통령을 움직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했던 관세청장이 최순실의 면접을 받아서 된 관세청장은 아니겠습니까? 천홍욱 전 관세청장. 예. 예. 제가 그 국회 상임위에서도 질의하면 그 천홍욱 청장의 그 교만함과 그 뻔뻔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예. 참 지금 그 회의록을 다시 제가 쭉 띄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이 가장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1, 2차 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네. 실제로 사드 배치 논란으로 요우커도 줄어들어가지고 기존 면세점도 지금 문을 닫겠다고 날린 판에 왜 3차 면세점을 허가를 좀 추진하는가. 예. 이걸 계속 물었더니 요우커 계속 늘고 있고 신뢰 보호 원칙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거다 이렇게 쭉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럼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더 보자.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자랑하니까 예. 그거를 절대 안 보여줘서 여러분 제 방으로 별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예. 봤더니 그거 본 거 가지고 좀 복사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제가 그냥 머리로 외우다가 몇 개 메모하고 그런 걸 가지고 예. 무슨 비밀 읽으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보좌관들한테 항의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아니 그런 제가 어찌됐건 그거를 명단을 다 확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대부분 심사 대상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K스포츠 미르재단에 재소식 때 참석해서 찍은 사진 명단과 일치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 모금과 면세점 허가가 대가 관계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예. 아니 그런 심사위원 명단 또 심사 결과 그 수치 점수 이런 게 왜 비밀이어야 합니까? 그 비밀인여가 거의 공개되면 무슨 로비가 된다니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위원회에 또 이렇게 수락을 했다 그래서 아니 그 정도의 로비를 이겨낼 자신도 없고 전화기는 꺼버리면 되는 건데 그 명단 공개 때문에 심사위원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왜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하는가. 이게 무슨 대단한 우주선 발사 비밀을 다루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누가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경영 실적, 성장, 준비 상태, 매장 규모인 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참 이게 비밀 하면서 결국 그것은 자신들이 뒤에서 뭘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한 거고 더구나 거기서 이제 서류를 다 지금 파쇄시켜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천시장 하면서 이제 기록물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통은 최소한 1년 이상 보존 기한이 되도록 되어 있고 3년, 5년 이게 각 기록의 성질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다 은폐하려고 이것을 파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점수도 조작을 하고 게다가 자료는 업체한테 돌려주거나 파기까지 하고. 네. 이게 그 윗선 관세청 공무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까지는 감사원이 밝혀낸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윗선 부분은 지금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관세청장이 수사가 되면은 그 관련된 심사위원과 관련인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최순실과 연결돼서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면 예. 이게 추가 기소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안 총리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관세청장 보고받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예. 그러나 이 검사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심도 안 짓고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 그리고 뇌물로 기소가 돼 있는 최순실 박근혜 이 수사 결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이제 기획재정이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와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그리고 고발. 네. 만약 그래서 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허가된 거 허가 취소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각 행정 절차 이거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행정행위 자체가 하자와 불법이 있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실제로는 지금 잘못된 면세점 추가 때문에 지금 면세점이 일반 그 중소기업 면세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재. 그 이미 뭐 전반적으로 임직원들 연봉도 깎고 막 그런다면서요. 공급 초과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과정상 문제 있어서 몇 곳 허가된 거 취소해도 면세점 오히려 도와주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세점을 오히려 지금 공급 과잉을 구조조정하는 의미도 될 겁니다. 예. 자,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박근혜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면세점 허가된 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 네. 돈 낸 순서대로 허가해줬다. 이 표현이 참 귀에 남는군요. 면세점을 못하게 문을 닫게 만들고 반대로 2016년에는 또 특혜를 줘서 롯데 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본질이 뭐예요? K스포츠 미르재단 돈이 불과 이틀 만에 그 400억, 수백억이 넘는 돈이 모이고 또 바로 이 법인 등기가 그렇게 막 회의록까지 복사해서 조작하듯이 해서 이게 통과된 것이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 9월 20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황교안 총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이었죠. 아니, 최소한 그 검사와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뻔뻔하게 다 뭐 법과 절차에 따라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냥 권력의 힘만로만 된 게 아니라 당근을 준 거죠. 그 대가를 줄 테니까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정확한 뇌물 공여 그 관계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사람 순서대로 1차, 2차, 3차에 정확히 면세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롯데가 돈을 제대로 안 내니까 면세점 그렇습니다. 허가 안 내준 거고 2016년에는 롯데가 돈 내니까 특혜 줘서 또 허가 내준 거고 그렇습니다. 무슨 구체적 내용들은 이제 파악해야겠지만 그 돈 낸 순서대로 롯데가 돈을 안 냈다기보다도 더 돈을 많이 낸 거죠. 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가 순서죠. 돈을. 삼성이 신라 면세점 들 때 454억을 냈는데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에 79억을 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썩썩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런 대가가 있으니까 낸 거고 한화 갤러리아가 75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이 삼성 신라와 이 한화 갤러리아가 1차 면세점 선정을 받은 거고. 청와대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위치에 있는 최순실이 개입된 걸로 나타나면 이것은 포괄적인 알선 수재,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범죄 행위. 이 문제를 철저히 살피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 명단을 면밀하게 제가 볼 테니까 일단 빨리 말씀드린 대로 이 보충 질의도 할 수 있도록 다 제출해 보세요. 어제 감사원이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 감사 결과 발표했는데
관세청이 직접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또 관련 서류를 파기까지 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 이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여기가 면세점 사업하는 대기업들의 로비 통로로 이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는 점수까지 조작해서 롯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자기 자식이 하는 일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수사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을 들어가서 물어봐도. 그러면 그런 여부를 살펴서 검증하겠다는 게 기관장의 자세지, 뭘 변호사처럼 뭘 알아서 다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까? 총리가 그렇게 시켰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이게 이틀 만에 도대체 미르재단, K재단의 돈을 이게 800억이를 어떻게 모금이 되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대한항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들이 1000% 넘는 기업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 억씩을 내냐고. 이거를 다 이유가 있고 면세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낸 거고, 충분한 검사로 말하면 수사의 단서가 다 보이는 사안 아니냐고요. 이게 안종범이 개입했다는 녹이 나오고 있고, 이 최순실이, 청장님, 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냥 흔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에 의해서 저는 청장님 그런 태도가 고쳐야 된다 보는 게, 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장의 답변이지, 뭘 그런지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청장님? 제가 저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청장님 수사를 해봤어요? 저건 제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발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저희가 면세점을 처음에 공개한 이유가 저런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면세점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저 면세점을 말한 게 아니고, 네네. 선정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날 관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우선은 특허 심사에서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저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장